산부인과를 갔는데 남자 선생님인 거예요. 진짜? 근데 갔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어떡해. 막, 은희 씨 방송 자주 봤어요. 막 방송이랑 어떡해. 다르시네요.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어쩌지 나 저기 좀 가있어요. 바지 벗어야 돼. 안녕하세요. 신은이 TV의 신은이입니다. 이거 무슨 겨울이랑 또 여름 이렇게 패션이 아니 이거 참 뜨개옷인데? 뜨개옷. 북한 단어가 이제 슬슬 나오네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니트? 니트. 니트. 외래운 거죠. 외래어죠. 이게 뜨개를 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뜨개옷. 맞아요. 이런 무늬들이 많아요. 잘 떠요. 맞아. 손재주가 누가 많지. 뜬 거예요? 내가 떴어요. 어젯밤에. 빠르다. 네. 오늘은요, 북한이 정겨운이 단어가 이렇게 뜨개옷이 나왔는데, 은희 씨는 부산에 있을 때, 은희 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 반 애들, 엄마 친구 몇 명, 동네 아줌마들. 그래요? 친척들. 모르는 사람이 은희야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알아봐주는 적이 보고, 없었죠. 잘못 보고. 은희라고 야 이런 적은 있어도 네. 알아봐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면은 이상하다 생각하겠지. 그렇군요. 없죠. 없군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뭐 예술을 했었으니까 지나가면 어디서 본 거는 같아요 라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막 아는 체하고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협주단 안에서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다 몰라요. 그치. 특히 저 아직 기억나는데 제가 첫 그 협주단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어흥군 병창소에 있을 때 9명인데 저 들어가는 자리에 친구가 중국의 심양 식당으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자리가 비면서 들어갔는데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저녁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도 어머 우리 서로 닮았어 이 느낌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면 처음에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야 명구마 이렇게 걔 이름이 명구미였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동안 거기서 활동을 하니까 조금 아는 정도였지 알아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디 가면 자꾸 알아봐가지고 저는 낯가림도 있고 소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치 좀 당황스럽죠. 맞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특히 더 많아요. 저는 할머니 집을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저희는 남해 쪽 자주 놀아요. 진주 쪽 자주 가는데 그쪽이랑 가면은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은희 씨를 지나가다가 은희 씨 이래요. 이름을 불러? 되게 친근한 거 있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가 어쩌다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평소 같았으면 방송 나가지 않고 유튜브도 안 하고 그러면 뭐야 날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나갔으니까 그 방송을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알아봐 주시고 막 이러면 아니에요. 와,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기가 좀 그런데 실물이 더 예뻐. 죄송합니다. 엄청 또 이제 좋은 기분이 더 좋네. 그치. 그런 말 해주시면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아니, 밥 내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그런데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식당 사장님이 알아봐 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서비스를 주세요. 진짜.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 얼굴이 별로 유명한 얼굴이 아니라서 사진도 못 찍어드리겠고 내가 김태희쯤 되면 사진이라도 한 장 딱 박아서 넣고 올 텐데 그 정도도 아니지. 애매한 데서도 좀 이렇게 낮은 급이라 많이 낮은 급이라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참 고맙고 와
탄 생각도 들고 내가 살다 이런 날이 다 있구나.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물론 아직 30대지만 그런 생각을 할 그렇죠. 때가 많은데 민망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문에? 서진이 가질 때 산부인과를 갔는데 남자 선생님인 거예요. 진짜? 근데 갔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어떡해. 막, 은희 씨 방송 자주 봤어요. 막 방송이랑 어떡해. 다르시네요.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어쩌지 나 저기 들어가 있어요. 바지 벗어야 돼. 그 선생님 어떡해. 아니 진료 끝난 다음에 얘기하지. 아니요, 진료 받을 때 그 처음에는 배가 한참 나온 다음에는 초음파를 보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초음파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안 보겠다고? 못 보고 나왔어요. 진짜? 제가 오늘 약속 있는 거로 이러고 나와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야, 그 산부인과 진짜 민망하다. 산부인과 어떡해. 진짜 민망. 근데 또 한 번은 제가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모유 수유를 할 때 모유 수유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뭐 양이 적으면 적어서 문제, 많으면 많아서 문제. 그리고 또 아기가 자꾸 먹다 보면은 거기가 뭐 쓰리고 저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상처 나지. 상처가 나는 거예요. 애는 배고프고 상처는 나고 얘 분유 먹던 애가 아니라서 분유는 안 먹겠다 그러고 아이고. 얘가 전 먹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또 산부인과를 갔는데 정말 다 미치겠어. 여자 선생님이 2분 있고 남자 선생님 3분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여자 선생님 2분은 없는 거예요. 원래 다니는 산부인과 요 주변에 되게 잘 보는 산부인과가 있거든. 남자 선생님 분이에요. 근데 나는 아프고 애는 굶어서 울고 불고 난리고 어떡해. 그래서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봐야 된다네요. 남자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선생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그냥 나는 안 보고 설명을 하는 처방 연고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상처가 얼마나인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딱지가 있고 나 정말 통증이 심해요.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그냥 애가 먹어도 되는 연고가 있다네요. 그 연고 처방 받고 모유 양을 늘리려면 뭐 두유 먹고 무슨 족발 먹고 뭐 처방을 잔뜩 내려줘서 처방을 한가득 안고 집에 왔거든요. 왔는데 난 방송 나가지 말걸. 정말 민망해가지고 도저히 산부인과를 옮기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하필이면 오늘 또 딱 왜 저 선생님 분이야. 진짜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좀 민망할 때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있죠. 저도 진짜 끝까지 고수는 했는데 왜냐면 이제 방송에는 저희가 나올 때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그래도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현실적인 모습 그치. 앞에서는 저기서 여자다 보니까 되게 민망하죠. 저는 한 번 식당에서 저희 둘째랑 이제 밥 먹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랑 밥 먹고 있는데 둘째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막 혼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갑자기 질렀구나. 왜 밥 안 먹냐고 막 이러고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한소희 씨 맞죠? 그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표정이 달라지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서비스를 주시면서 너무 고마운데 이 민망한 마음에 막 뭐가 막 뒤섞여서 감정이 막 생각이 엉망인 거야 막.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민망할 때도 있는데 민망할 때. 감동받았던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살았더라면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고 맞아. 내가 고마움을 느낄 만한 일도 없었을 건데 뭐 북한에서는 그랬다고 하면 김일성에게 목숨을 바쳐야 되거나 충성을 막 남들보다 더 핏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조금 알려주고 한 번 칭찬 정도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은 없잖아요. 그치, 그냥 나와서 와서 그렇지. 고생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웠던 일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걸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챙겨주시고 싶어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무 감동이 되고 제일 놀랐던 게 팬카페 우리 이만갑 초창기에 막 팬카페에 막 맞아.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 팬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매일 나도 모르는 내 사진이 막 올라와 있어. 맞아. 거기서- 심지어 내 결혼식 장소까지 올라와 있어. 진짜요? 그리고 왔는데 결혼식 날 화환도 막 보내주셔.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그렇지. 막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만갑 갔는데 음. 소포가 하나 온 거예요. 음. 근데 되게 커요. 어. 보니까 홍삼, 김, 어. 책, 음. 과자 이렇게 음. 들어있는 어머나. 홍삼도 소비자 가격이라고 써 있는데 소비자 가격 나는 그렇게 비싼 홍삼은 또 처음 얼만데요? 봤어요. 28만 원이래요. 와. 보통 저는 홍삼을 먹어도 음. 그냥 가서 사 먹으면 6, 7만 원대? 음. 뭐 이거밖에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28만 원이라고 소비자 가격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싼 홍삼은 또 처음 받아봐서 지금 먹지 못하고 거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동인 거예요. 그거를 내 앞으로 왔다면서 작가님이 이렇게 박스 들고 오는데 박스를 딱 보는 순간 뭔가 되게 뭉클하는 거 있죠. 그리고 까봤는데 김이 우리 애들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어떤 분이 보냈는지 몰라요. 아, 근데. 진짜? 어떤 메모도 없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자 신은이 앞 이렇게 보내는 왔거든요. 사람은 없고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 러시아 이름이에요. 진짜? 주소가 없어요. 찍히지 않아 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 막 꼬부랑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게 러시아어라고 작가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보낸 건 아니겠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러시아 분이 보내시나? 어렵게 사시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 혹시 보낸 거 아니에요? 진짜 나 먹어도 돼요? 감동이다. 근데 너무 뭉클하고 감동이고 집에 와가지고 책도 보내셨는데 책은 한 권은 중국어 책, 한 권은 유튜브 잘하는 책이더라고요. 궁금해서는 유튜브도 보시는 분 같아요. 유튜브 팬분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모가 없는가 해서 어디에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펼쳐봤거든요. 책도. 근데 어디에도 메모가 없어요. 어떤 메모도. 유튜브에 올려야지 게시글에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감사하다고 사진 어쨌든 찍어서.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을 때마다 와 느끼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독자거든요. 출세했죠. 그죠? 근데 그 방송에 조금 나가서 얼굴 조금 나갔다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진들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북한에서 와서 무슨 뭐 어쩐다고 막 이러니까 막 편들어 주신 분도 있대요. 우리 팬분들인데 맞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 눈물 나지. 막 짠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여러 번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신데 좀 죄송하게 이제 얼마 전에 메일이 하나 오셨더라고요. 근데 샴푸를 그 보내드린다고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읽었는데 읽고 나서 애기가 옆에서 막 하고 하다니까 잊어버렸어. 또 읽고 답장을 보냈는데 일이 있어서 또 놓쳐버렸어요. 지금 엄청 이게 길이 지나서 빨리 샴푸를 보내주고 싶은데 그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분한테는 답장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맞다돌리고 그럴 때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맞아. 메일을 보내주시고 선물을 주시려고 할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봐주시지 북한이었었더라면 정말 뇌물이 아닌 이상에는 내가 받아볼 일이 있을까? 그치. 뇌물 받아볼 일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행복하구나 맞아. 너무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방송하고 유튜브하는 탈북민 친구들은 다 저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정말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답장을 제때 못해서 그렇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마워. 받고 알아봐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안 하셔도 돼요.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관심만 고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브 할 때도 저한테 슈퍼챗 보내주시고 이런 거 저는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발
제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도울 일이 있고 정말 도와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보내주시면 감사해 받겠고 제가 혼자 할 때는 그냥 순전히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나는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보내주시니까 사실 부담되기도 하고 좀 미안해가지고 제발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5,000원인가 얼마 보냈는데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데 어디를 내가 보낼지 모르니까 못 보냈어요. 뭐 계좌번호랑 보내주시든지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럼 다시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자를 묻혀서 뭐 일전 이전해서 이전까지 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은희 씨와 함께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감동할 때도 있었지만 민망할 때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